안녕하세요. 플래넷스 요원 원장 김종아 이상화입니다. 요즘 갈수록 다이어트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가끔은 잘못된 다이어트 상식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를 못 보시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살이 찌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살 빼는데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을 살찌게 만드는 두 가지 습관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많이 먹은 다음날 어제 내가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은 굶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폭식한 걸 만회하기 위해 굶으면 오히려 살이 더 찔 수도 있어요. 음식을 안 먹고 굶게 되면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을 대비해서 먹는 족족 지방으로 저장시켜 두거든요. 이렇게 굶은 뒤에 음식을 먹게 되면 평소보다 더 지방으로 쌓이게 되는데요. 단식을 하면 오히려 폭식 욕구가 더 강해져서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오히려 단백질 위주의 가벼운 식사를 하시고 원래 식단으로 돌아오시는 게 훨씬 좋아요. 우리 몸은 폭식 한 번 했다고 그대로 다 살로 가지는 않기 때문에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으로 활동량을 늘려주시는 것도 좋아요. 과격한 운동이 아니라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정도로 30분 정도 산책하듯이 가볍게 걷기나 5분 정도 계단 오르기 수준이면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아침 식사 습관이에요. 바쁜 아침에 간편하게 식사를 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저희가 자는 동안 완전한 공복 상태죠. 그래서 아침 혈당이 굉장히 낮은 상태인데 이때 저희가 정제 탄수화물, 빵, 떡, 시리얼, 설탕이 든 음료를 먹게 되면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그럼 저희 몸은 이 올라간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을 왕창 분비하게 돼요. 이 인슐린은 에너지를 저장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분비되면 섭취된 영양소가 지방으로 저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혈당이 갑자기 또 떨어지게 되면 다시 배가 고파지거든요. 그러면 그날 군것질이나 폭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자연스럽게 살이 찌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단백질, 식이섬유 위주의 식사를 추천합니다. 이를테면 계란, 두부, 채소, 견과류 이런 음식들이죠.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이어트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방금 말씀드린 살찌는 습관 외에도 먹는 것 중에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느 날 거울을 이렇게 딱 봤는데 얼굴도 둥둥 부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간식을 너무 많이 먹었나? 이렇게 걱정하시잖아요. 하지만 이게 실제로 살이 찐 게 아니라 전날 먹은 나트륨 때문에인 경우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나트륨의 저장 특성 때문인데요. 나트륨은 체내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강해서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의 수분이 정체가 되면서 실제로 지방이 늘지 않았더라도 몸이 붓게 됩니다. 이거를 부종이라고 하죠. 부종이 오래 지속되면 림프순환이 저하되고 지방세포랑 엉키고 섬유화까지 진행이 된다면 셀룰라이트가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물론 나트륨이 전해질 균형 유지와 같은 필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처럼 숨은 나트륨이 많은 음식들은 줄이는 게 좋고 짜게 먹은 날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가볍게 걷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 부분 정말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팔뚝, 허벅지, 뱃살, 등살 같은 이런 국소 부위는 특정한 운동으로 빼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특정 부위만 빼겠다고 한 곳만 집중적으로 운동을 하시기도 하잖아요. 안타깝지만 우리 몸은 특정 부위를 운동한다고 해서 그 부위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특정 부위의 운동을 열심히 하면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부분에 근육이 붙어서 더 두꺼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특정 운동으로 이런 국소 부위를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럴 때는 시술이 가장 효과적이긴 하죠. 빼주사나 트리플 바디 같은 케어를 받으면 단기간에 특정 부위 살을 빼는 게 가능합니다. 실제로 플래넷스 내원해주신 고객님 사례 한번 살펴볼까요?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결혼식 60일 정도 남겨두시고 방문해주신 분인데 결혼식까지 8kg 정도 감량하는 데 성공하신 분이시거든요. 결혼식 때 드레스를 입어야 하다 보니까 팔뚝살하고 등살이 많이 신경 쓰이셨대요. 그래서 빼주사, 트리플 바디, 온다 리프팅으로 시술 진행하신 분이시거든요. 성공적으로 감량하실 수 있으셨어요.
급격한 감량으로 살이 처지거나 피부 탄력이 떨어져서 고민이신 분들이 음식이나 보충제로 피부 탄력을 좋게 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음식 섭취로 피부 탄력을 좋게 하는 것은 기대하는 것처럼 효과를 보증하지는 못합니다. 먹는 콜라겐 분명 중요한데 먹는 것만으로는 눈에 띄는 효과 한계가 있거든요.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콜라겐을 잘 만들어내지도 않고요. 확실하게 피부 탄력을 높이려면 콜라겐을 직접 자극해야 합니다. 직접 자극해서 대표적으로 탄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온다 리프팅, 티타늄 리프팅 같은 시술이에요. 열을 발생시켜서 오래된 콜라겐들을 손상시키고 새로운 콜라겐으로 대체하게 되는데요. 얼굴뿐만이 아니라 바디까지 탄력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음식은 건강을 위하여 먹도록 하고 빠르고 직접적인 탄력은 시술로 직접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원장님, 체중에 따라 다이어트 방법도 달라야 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고도비만, 과체중, 정상 체중일 때 각각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다들 궁금한 것 같아요. 고도비만과 과체중인 경우에는 생활 습관 자체를 바꾸는 것이 선행되면서 감량을 해야 됩니다. 스트레스성 폭식 같은 나쁜 습관들이 남아있으면 결국 다시 되돌아오기 때문인데요. 상담을 통해서 식습관이나 수면 패턴, 음주, 흡연력 이런 것들을 먼저 교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도비만이나 과체중이신 분들은 근육량이 적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육량이 적다는 건 곧 기초대사량이 낮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모두가 걱정하듯이 요요가 발생할 확률이 좀 높습니다. 전문 의료진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정상 체중으로 가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그리고 체중은 정상 체중인데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군살이 고민이신 경우가 많아요. 특히 허벅지 안쪽, 팔뚝, 구유방 이런 것들은 운동만으로는 정리가 어려운 부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특정 부위에 뺏주사를 놔서 부위만 지방을 제거하거나 바디 리프팅 시술로 관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루 두 끼만 먹으면 살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본인의 컨디션에 맞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간헐적 단식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갈만하면 식사량을 조절하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당뇨나 공복을 오래 가져가면 안 되는 분들, 간헐적 단식이 꼭 모두에게 맞는 방법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에겐 공복 시간을 너무 길게 가져가는 식습관을 반복하시면 기초대사량을 낮추고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안 빠지는 몸으로 변해갈 수가 있어요. 다이어트는 어떻게, 어떤 패턴, 또 얼마나 먹느냐, 이 모든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 끼를 먹어도 규칙적인 시간에 균형 잡힌 식사를 지키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식사 습관이 불규칙하거나 간헐적 단식, 폭식 등을 반복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이어트 약으로 식욕을 잡고 식사 패턴을 맞춰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배고픔 때문에 폭식하는 걸 막아주니까 건강한 루틴을 지키면서 안정적으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이어트 약도 상황에 따라 잘 써야 효과가 더 좋거든요. 대표적인 3가지 상황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다이어트 초반 식욕 조절이 안 돼서 실패하시는 분들 많죠. 다짐은 했는데 막상 식단 시작하면 하루 종일 배가 고프고 퇴근하고 나면 입이 터져버리잖아요. 이때는 식욕 억제제 약이 핵심입니다. 포만감을 유지해주고 먹고 싶은 생각 자체를 줄여주거든요. 초반에 흐름만 잘 잡아도 감량이 쭉 이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다이어트 정체기가 왔을 때예요. 몇 킬로그램 쭉 잘 빠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운동을 해도 변화가 안 오는 그런 정체기 시점이 있습니다. 운동 효과를 부스팅해주는 약을 드셔주시면 정체됐던 감량 흐름을 개선해 줄 겁니다. 세 번째, 약속이 많은 상황, 회식, 여행, 결혼식, 도저히 식단을 못 지키는 날들이 있죠. 지방 흡수 억제 약을 챙기세요. 기름진 음식 먹기 전에 복용하면 지방이 체내로 흡수되지 않도록 막아줘서 그날의 죄책감을 확 줄여줍니다. 키가 160cm 정도에 몸무게가 한 65kg 정도 나가는 30대 일반 여성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체지방 1kg은 대략 7,700kg 정도 되는데 러닝으로 칼로리를 태운다고 가정을 하면 18시간 이상은 뛰어야 소모가 되는 양이거든요. 하루에 1시간씩 러닝을 한다고 가정하면 2-3주 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예상이 됩니다. 식단도 하루도 빠짐없이 해야 했을 때예요. 운동은 물론 건강엔 도움이 되지만 둘레를 줄인다는 목적으로만 본다면 시술이 훨씬 효율적이고 빠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뺏주사는 원하는 부위의 지방세포의 개수를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위의 지방 감소가 보다 확실합니다. 특히 복부, 팔뚝, 허벅지, 부유방처럼 좀처럼 살이 잘 안 빠지는 부위는 뺏주사 시술이 훨씬 빠르고 또 눈에 띄는 효과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플하게 3mm는 리프팅, 7mm는 지방 감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상하 원장님, 플래닛에서는 이 두 가지 팁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얼굴에 살이 없는 분들 그리고 볼페임이 걱정이신 분들은 3mm 팁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얼굴살이나 이중턱이 좀 고민이신 분들은 7mm 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디는 지방 감소나 라인이 고민이신 분들에게 7mm 팁으로 시술 진행하고 있습니다. 플래닛은 상담부터 시술까지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서 안전한 강도로 가장 효과적인 리프팅 결과를 도출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무조건 강하게 시술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자극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리프팅 시술도 무작정 받기보다는 시술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고 주의사항을 꼭 잘 지키셔야 부작용 없이 탄력 개선, 리프팅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명심해주세요. 오늘 몇 가지 다이어트와 관련된 질문들을 받아봤습니다.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오늘 이야기 나눈 시술과 관련된 것들도 궁금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